자, 지난주부터 우리에게 첫 선을 보인 공감 로그인 김구 변호사의 구구절절. 살면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연 하나하나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요령을 짚어주시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구 반갑습니다. 변호사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얘기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다단계 펀지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단계 펀지 사기. 예, 이 노인들이나 뭐 주부 대상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실 많이 이게 피해를 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네, 유사 수신 업체가 네. 뭐 역삼역이나 서울대 입구역, 가산역 이런 데서 뭐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 역삼역에 네네. 그 동네에 가면은 그 건물이 좀 좋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 사무실을 일단 만들어 놓고 네. 주부나 노인 대상을 이제 끌어들여서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A급들은 뭐 핸드폰 앱 이런 네네. 것까지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 네. 전산 같은 것도 이제 돌아가고 네네. 실제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그래서 자기 돈에 입금을 하면 며칠 있다가 이자가 꼭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막 이렇습니다. 요즘은 코인하고 좀 연계를 하는데 네네. 코인 얘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고 네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역삼역에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네. 그리고 역삼역에서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서울대 입구 쪽으로 한번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예. 그러다가 이제 가산 디지털 이쪽 방향으로 또 다시 한번 이동을 하시고 네네. 그렇게 흐름을 탑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역삼역에는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설릉역, 역삼역 부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소위 대박을 한번 치고는 예. 사기로서 예. 그래놓고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네네. 예, 뭐 아무튼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눌 수는 있습니다. 자, 유사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이 다단계에 가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유사수신을 하면 유사수신은 뭐냐면 제가 100만 원을 넣으면 연리가 뭐 조금 요즘 올랐지만 은행에 넣어놔도 5%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일주일에 5%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누구라도 솔깃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의심을 하게 되겠죠. 이게 말이 되나? 그렇지만 처음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 돈을 실제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니까 이게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세 가지가 걸립니다. 네. 사기가 됩니다. 사기. 사기. 예. 그다음에 유사수신 규제법 위반이 됩니다. 아. 또 하나 네. 방문 판매법. 왜냐하면 사다리 영업이 있는 거죠. 옛날 네트워크 영업이라고 하죠. 네,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가 친구 데리고 와라, 친척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리는 형식이 됩니다. 이런 데 빠지면 지금은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평생 묵은 퇴직금, 네. 그다음에 노후자금 네. 탕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100%입니다. 100%. 근데 이제 예. 그 당시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어떤 그 신기루 같이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사람들 용어가 있습니다. 한 구자당 1,000만 원,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무슨 코인을 연계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는 한 구자당 뭐 미화 1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 그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용어에서도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100% 예방법은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그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간에 과다한 수익금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기간에 과다한 수익금. 예. 네. 예를 들면 3개월에 200%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단하네요. 거죠. 예. 그러면은 몇 달간 실제로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그 몇 달은 한 2, 3개월이겠죠. 예, 길어야. 길어야. 예. 길어야 2, 3개월. 그러니까 친구나 친지들에게 좋은 생각으로 소개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수수료를 줍니다. 두둑하게 줍니다. 수수료를. 소개를 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친구나 친지도 옆에서 보고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밑에 사람이 들어와야 그 사람의 투자금으로 윗 사람한테 그런 이자를 줄 수밖에 없겠죠. 네.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네네. 돈의 이자를 그냥 불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어느 날 수익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럼 디데이를 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전산도 셧다운하고 사라집니다.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는 예, 거죠. 사라집니다. 돈도 다 들고. 예, 사라집니다. 야, 그럼 피해가 어마무시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너 친구, 너는 왜 이런 걸 나한테 소개시켜 줘서 네네. 내가 지금 퇴직금 날렸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 이제 우정이 금이 가고 심하면 이제 고소까지 갑니다. 근데 뭐 고소한들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한 걸 텐데. 이제 그런데 이제 피해를 일으키는 업체는 이미 없어졌고 그렇죠. 자기를 소개시켜준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친구도 피해자이지만 그 친구는 그래도 돈이 좀 있을 경우에는 약간 돌변합니다. 네가 얼마라도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네네. 근데 뭐 보상을 못 해주게 되면 이 고소를 하거나 네네.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예, 받게 됩니다. 예, 피고인이 됩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평생 일하셨던 분이 법정 앞에서 피고인으로 씁니다. 공범으로.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뭐 재산 압류나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오겠죠. 초범이시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네. 뭐 집행유예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단계 업체에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수익금이 있습니다. 네. 그 수익금이 거기에 세금이 물리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형사 사건이 끝나도 네네. 그 세금 사건에 또 연루가 돼서 한 3, 4년 정도 그냥 아예 인생에서 참 암흑기가 찾아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 A를 다단계 업체라고 하고 예. 친구를 B라고 하고 예. 나를 C라고 한다면 예. A가 없어지면 B에게 이분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돈을? 청구는 못 하고 고소를 네. 하게 되죠. 고소. 예. 그 C가 B한테 투자를 한 게 아니니까 네. 민사적으로 B한테 받을 건 없습니다. 아, 그러나 그렇습니까? 민사적으로 못 받으니까 형사 고소를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겠지요. 네.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이제 금이 가고 네. 이제 왼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B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세 가지 법에 다 걸리는 겁니까? 공범으로 걸리게 되죠. 아, 공범으로. 네.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업자들 네. A를 말씀하셨는데 A는 주범으로 가게 되고 네네. B도 약한 부분이 있지만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낮게는 되겠지만 네네. 어쨌든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공범이라고 불리우는 B군이 굉장히 많겠네요. 많죠. 네. 네, 많습니다. A는 사라져 버렸으니까. A는 잡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잡히긴 하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혹시 주변에서 뭐 센터장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다면 네. 아 내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고 자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분들은 센터장이라고 부릅니까? 중간 B급 중에 네. 조금 그래도 친구들 유대관계가 좋으신 분들, 네. 인간관계 좋으신 분들이 또 사업을 하면 크게 하시겠죠. 네. 이분들이 센터장이 됩니다. 아, 중간 관리자로서. 예, 약간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센터장이다라는 호칭으로 예. 그런 금융 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뭐가 있어 보이게 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 아,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많이 꼬집어 주시니까 네. 이해가 쉽게 됩니다. 예.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이 말은 뭐냐면요. 유사수신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자를 우리한테 줄 수 있나요? 네.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나나요? 수익이 많이 나나요? 네.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그 물어보겠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해외에 뭐 생수 산업, 인터넷,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 네. 요즘은 이제 가장 전가의 보도처럼 코인 얘기합니다. 우리는 코인 캐서 코인 상장하고
코인 FX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네. 예, 네.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다음에 해외에 업체들이 있고 카지노도 운영하고 네. 호텔 체인이 있고 해외에 네. 근데 골프 체인이 있고 막 이렇게 음.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업들을 해외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 네. 네. 이제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들 사진 몇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PPT로. 네. 네. 그럼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예.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방판법상 법을 피해가기 위한 겁니다. 사기의 용도도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막 슈퍼마켓 조그만 거라도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이 방판법상 이게 유사 수신을 좀 피해가려고 우리 실체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네, 실제 사업을 네. 했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려놔야. 네,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네.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무슨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시나리오가 정확히 잘 돼 있는 범죄입니다. 예. 예. 이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유, 살아야죠. 그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래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게 뭐 소위 걸려든다고 그러나요? 제가 네. 이게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못 알아듣는 용어도 많이 쓰겠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뭐 물류 사업이 연동돼 있다라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물류 사업이 연동돼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네네. 뭐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A의 입장으로서는 네. 우리는 코인을 한다, 코인 네. 채굴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갑니다. 네네. 더 세련된 방법이죠. 눈에 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갑자기 한 60, 70 정도 된 노인분을 제가 한번 뵀는데 이분 말씀에서 뭐 전자지갑, 뭐 코인 거래소 이런 말들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언뜻 보면 코인 전문가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전문 용어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 그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했더니 어디 갔더니 이제 코인을 한다면 코인 채굴을 하는데 이거 뭐 하더라. 뭐 에어드랍이 어떻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네네. 이제 그러면 어른들이 이제 이런 코인을 잘 모르니까 이 전문 용어는 당연히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의를 막 합니다. 어르신들 모아놓고 아주머니들 네. 모아놓고 그 업자들이 막 뭐 용어 써가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용어를 써가면서 코인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나만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네. 코인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지 않나 이게 감히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또 예방법이 있을까요? 앱을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네. 그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아줍니다. 앱을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앱을 깔아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앱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앱 깔아주는 것도. 예, 그 앱이 왜 깔아주냐면 우리는 실체가 있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라는 걸 핸드폰에다 앱을 깔아주고 앱을 보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확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네,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이자율이 과도한 거, 그다음에 사업의 실질을 모르겠는 거, 네네. 그다음에 처음 들어보는 코인, 네. 뭐 비트코인 이런 건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더리움까지 들어보셨겠지만 아무나 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코인인데 뭐 X코인, Y코인 뭐 정말 처음 듣는 코인 이름을 네. 얘기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돈을만 버리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공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참 우울한 말년을 네. 초래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 공짜는 없다. 네. 과다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은 없다. 정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자, 그래도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음. 뭐 또 한 번 더 꼬집어 주실 예. 말씀 있나요?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남의 말을 듣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의 퇴직금을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네. 물론 사기꾼한테 속은 거지만 두 번째 네, 네. 그 약간의 그 준다는 수수료에 내 인생의 여생을 걸 필요는 없다. 네. 그다음에 하더라도 친구나 친지들한테 소개시켜주지 마라. 네, 네.
그다음에 마음씨가 좋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신의 통장을 그 업체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핸드폰을 업무에 쓰라고 핸드폰을 개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 그런 게 다 이제 공범으로 몰릴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혹시 투자하셨으면 혼자만 하시고 네네. 버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하시고 남 끌어들이지 마시고 수수료에 목매지 마시고 통장이나 핸드폰 남한테 절대 대여주지 마시고 네. 예,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런 수익이 나오는 사업은 없다라고 단언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이름의 코인은 네, 이건 아니다. 나랑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공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뭐 비트코인 얘기하면 그때는 그러니 뭐 해야 그런 되겠네요. 해야 되고 이더리움은 지금 채굴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이더리움은 예. 채굴이 안 예, 됩니까? 채굴이 일단 된 겁니다. 완전히 채굴이 됐고 네네. 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제 채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정해 주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가치가 있을지라도 언제 가치가 없어질지는 모른다. 그런데 노인이고 이제 평상 성실히 사셨고 이런 분들이 그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능성에 여생을 걸지 마시라.